떠돌아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인합 TV의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카라인합 TV가 우리들의 실시장 활류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실용적인 이익과 관련되는 주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망하지 않는 주식 투자법. 카라인합 TV니까 여기 해카라치를 먼저 카라인합 국기를 보여주고요. 한국, 북한, 일본이 하나로 묶이는 것을 카라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주식시장이 지금 존재하는데 북한에는 없지요. 21세기 초엽이 돼도 북한이 주식시장을 운영할 만한 유인이 없는 사회라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빨리 한국과 일본처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은 망하지 않는 주식투자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제가 제 포지션을 살짝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삼성전자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른바 태양주로서 존재해 왔고요. 인버스는 지난 목요일에 들어갔습니다. 목요일날 인버스, 목요일이면 이날 들어간 거예요. 이날 들어간 겁니다. 이날 8시에 제가 인버스를 잡았습니다. 이날까지는 제가 인버스를 잡지 않다가 이날 목요일날 인버스의 태양주 삼성전자의 양만큼 이 인버스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 외에 이 삼성전자와 인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는 보초병 외에는 거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거의 80%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 80%, 인버스의 삼성전자만큼 양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는 일정 정도 태양주로서 꽤 많은 양을 아직 팔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상황을 봐서 삼성전자가 큰 반동을 주면은 삼성전자도 여차하면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은 주식투자법. 현재 제가 포지션을 잘 구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를 제가 한 경험이 25년인데 25년 동안 초기에는 버렸다 까먹었다를 많이 반복하고, 그리고 그 닷컴 버블이랄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부분 제가 극단적으로 파산한 적은 없지만은 번 것을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 도로함이 타불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경험 속에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하려면은 그런 엄청난 무서운 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축적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롱런하면서 시장에서 생명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최근처럼 엄청난 이런 상승장에서 아무리 잘 벌었다 하더라도 다 공연불, 도로하며 타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다. 결국은 그 무서운 세계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최근에 이 엄청난 변동성과 불안, 그리고 전쟁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좋은 지혜를 얻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지인분들께
제가 뭐 유튜브로 뭐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특히 잘하는 세대에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엑기스를 추려가지고 확실하게 마지막 정리를 해서 보내는 영상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튼 요즘 분위기가 전쟁 분위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 아주 이렇게 한국은행 뱅크랜 터졌다, 곧 망할 은행 공개된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의 기준을 두고 어떠한 포지션 속에서 이 위기를 잘 관리해서 대처하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한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전설적인 미국의 월가의 투자자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이 투자법은 이 제시 리버모어를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요. 제가 주식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아니에요. 제시 리버모어도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하는 이른바 10개월 약육강식 투자법과 유사한 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제시 리버모어를 알고 나서 제 투자법에 대해서 보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튼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와 또 그 생애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1877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죽었습니다. 1940년에 권총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 중 한 명이다. 월가 증권 시장에서 원래 구두 닦기를 하던 사람인데 숫자를 기억하는 능력이 좋고 숫자 기록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트렌드 팔로잉, 추세 매매의 나름대로 기법으로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추세 매매의 아버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투자 원칙 및 기법, 이렇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을 통한 모멘텀 투자. 그 당시에는 기술적 분석을 할 만한 뭐 차트라든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추세 매매의 개념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멘텀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모멘텀,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주식을 사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의 얘기는 가치 투자적 얘기가 아닙니다. 제시 리버모어 비슷한 모멘텀 추세 매매를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최근과 같은 엄청난 변동성 위험한 장세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시 리버모어는 한때는 성공했지만은 최근과 같은 이런 무서운 장을 결국엔 관리를 못해가지고 1940년에 권총 자살하면서 색을 마감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큰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의 얘기 핵심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추세 추종에 매매를 했고, 이른바 피라미드 전략,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타기, 주가가 양봉을 오를 때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은 싸 보인다 해서 사는데, 이 사람은 오르는 주식 피라미드를 쌓듯이 주식을 사갔다. 요즘 말로 불타기 전략을 펼쳤다. 그 반대가 물타기죠. 물타기는 주가가 빠지면 사는 거예요. 제시 리버모어는 오르면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은 한때는 잘 나가는데 1940년에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권총 자살을 함으로써 끝났다.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주식 투자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워런 버핏이랄지 찰리 먼거처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리 리버모어는 결국은 여기 말하는 부처님이 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처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장 주식 투자에 유용한 종교를 꼽으라면은 저는 불교를 꼽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에서 마인드 컨트롤, 욕망을 다스리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제시 리버모어도 마음을 못 다스린 결과 결국 파산하고 권총 자살했다. 이게 부처님과 헛도계라고 돼 있는데 이 헛도계는 부처님을 일본 사람들은 헛도계라고 합니다. 잠시 여담으로 왜 부처를 헛도계라 할까? 일본 사람들은 카라연합 TV니까 한번 그 어원 분석을 좀 약간 해보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헛도계의 어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게 네 가지의 경우 유래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국어 유래설하고 산스크리트 설이 합쳐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호독구라는 동사가 있더라고요. 일본말에. 호독구가 번뇌를 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헛도계라는 부처를 안 이후에 만들어진 일본식 동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시원적으로 있었고 나중에 헛도계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를 욕망을 잘 관리하고 깨달았고 그다음에 번뇌를 해방된 자 이런 사람을 뭐라 하죠? 부처라 하죠. 붓다. 원래 발음은 붓다. 이게 부다 이렇게 산스크리트 부다죠. 이게 부다가 이게 부다를 부뚜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초성 비읍이 오면은 대부분 그 비읍이 우리의 비읍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 순음이 입술이 붙지 않고 희응으로 납니다. 희응, H 발음이 나요. 그래서 헛도, 붙다가 헛도. 그래서 붙다가 변한 게 헛도계다. 그럼 이 개는 뭐냐? 깨달은 존재란 뜻이죠. 헛도계가 깨달은 존재. 이게 개는 뭐냐면 존재란 뜻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수 있냐? 우리말에 이렇게 있죠. 지우는 어떤 존재. 그게 뭐 지우개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잘 다스려서 깨우침을 얻은 존재, 상태. 그것을 헛도, 개, 헛도개, 지우개한테 개 마냥 이 말 한국말 개가 합쳐진 게 이제 붓다에다가 지우개 할 때 개자 이 존재 이것저것 할 때 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헛도개가 되었다. 일본 사람들은 부처님을 헛도개라 부른다. 여담으로 이제 얘기는 하고 이제 오늘의 얘기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모든 투자자가 붓다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붓다가 되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붓다는 그럼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목석, 나무와 돌처럼 감정에 욕망이 없는 상태, 욕망이 그런 상태를 붓다라 볼 수 있어요.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의 뇌는 투자 부적격이다. 선천적으로. 왜? 불안, 공포, 환희 그리고 이런 것들이 휩싸여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매 중독이 빠져요.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해야만이 뭐가 되냐? 이 붓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뇌는 붓다가 될 수 없죠. 목석처럼 감정, 욕망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불안, 공포, 환희, 매매 중독에 휩싸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통제해가지고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할 것인가? 가만히 두면은 내버려 두면 저절로 붓다가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스템적 통제로 부처님에 가깝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스템적 통제를 통해서 붓다와 가깝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행동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방어와 공격이라는 개념 그리고 리스크 분산을 체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25년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길게 보지 않고 한 10년 보면은 10년 하면 주글라 파동 하나가 한 10년 정도 되죠. 그 10년간 주식 투자를 관찰하면 대강 이렇게 비중이 나옵니다. 초강세장 10%, 10년 중에 10%도 안 돼요. 최근에 우리 한국 시장이 2000포인트 말에서 지금 6,300포인트까지 올라왔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이거 엄청난 강세장이에요. 엄청난 강세장. 한 반년 정도 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초강세장이 언제 있었느냐?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초반에 있어요. 2003년, 4년, 5, 6,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붕괴가 터지기 이전, 그런 비싼 장이었다고 봐요. 근데 그게 한 10년 단위로 하면 1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평범한 장이다. 그게 70, 80%고. 그리고 초약세장이 있어요. 거의 주가가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고, 뭐 사놓으면 오른 데서 또 받고, 땅굴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을 파고, 그런 장이 초약세장이에요. 최근에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던 개인 투자가들 대부분은 처음으로 첫 경험이 이런 장을 본 거예요. 근데 7, 80% 내지는 여기 10%, 많게 보면 평범한 장 내지는 90%가 장이 굉장히 최근에 벌었던 이런 초강세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최근의 상황을 판단하면 큰 오판이고, 그것은 결국은 독배로서 최근의 수익이 독배로서 다가오고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붙다가 되는 방법이 있냐? 어떤 방법이냐? 그 존이라는 분이 간간히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은 월급의 10%를 매월 적립을 해가면서 그 ETF랄지 지수에 투자하라. 종목을 고르기 힘들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길에 좀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아가라, 이런 얘기죠. 이 방법을 쓰면은 붓다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왜 그냥 매월 10%를 적립한다고 했으니까 목돈을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이 있어야만이 월급이 들어오고, 월급의 10%를 떼서 주식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시간 제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서 좋은 주식에 꾸준히 사 모아가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어떤 최근 같은 이런 큰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일정 정도 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서 막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량한 좋은 주식을, 특히 시기대의 트렌드를 앞서가는 주식을 이렇게 월급 10% 떼서 이렇게 존니 대표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면은 무난히 한 평생 해가면은 복리 효과에 의해서 큰 수익을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월급 10% 떼서 하는 것을 참 어렵게 쉽게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어떤 만들어내야 돼요. 미국의 401k 마냥 그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최근에 국가에서 그런 연금이랄지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 상태에 내버려 두면은 8, 90%가 다 인생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당연히 못하고 벌다 까먹다가 나중에 파산하고 제시 리버모어처럼 극단적인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돈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가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부동산을 약간 억누르면서 하는 이런 취지는 좋다고 봐요. 돈 일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돈을 몰아가겠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지만은 개인 투자자 각자에게 현재처럼 방치하면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과연 대부분이 성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특히 뭐 이제 부동산도 정리하고 이쪽으로 올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이 목돈 또는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경제를 잘 아는 사람도 쉬운 게 아니라 이게. 그럼 부처가 되는데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목돈 빚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특히 빚은 박살났을 때는 이중으로 까지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이 안 되죠. 빚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한 사람들 결국 나중에 제시 리버모어처럼 권총으로 자살하든지, 우리는 권총 없으니까 한강에 가서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폭락에 살아남는 법을 모르면은 투자에 필패할 수밖에 없다. 대폭락, 최근에 이 엄청난 변동성이
진짜로 대폭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대폭락까지 잠시 내려갔다 크게 반등했지만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나중에 한마디로 개작살이 나가지고 세상 거의 붕괴되고 망할 것처럼 그런 분위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극도 초불확실성 시기에 그 다음에 WTO를 중심에 둔 세계 자유무역주의 체제가 끝났고 지정하게 전쟁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대에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그 성공하는 비법을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혀 세치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막 춤췄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누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그런 리스크 변동성을 극복하고 결국은 자기의 유리한 국면으로 수익을 관리하면서 투자에 성공했을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 경험상 제가 말하는 오늘 투자법은 바로 그러한 엄청난 변동성과 리스크, 예측 불허악재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증권 방송이라 지금 많이 예측하면서 뭐 누가 맞았니 틀렸니 이러면서 서로 간에 뭐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프로그램 그 방송국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쇼에 불과한 거고 실제는 대응의 영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헛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최근 분위기는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니까 그걸 알고 우리가 그리고 최근에 전쟁이 이제 더 큰 전쟁이 갈수록 터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내야 된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볼까요? 최고 2064에서 최저 938까지 단 1년 만에 작살났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요 지점이 내지는 요 지점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갈지, 이렇게 또 한 번 박살낼지, 그리고 최근처럼 주구장창 올라버릴지 알 수가 없는 거다는 얘기.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란 얘기. 이게 무서운 이러한 1년이면 이런 장이 돼버려요. 1년 만에 이런 장이. 한 2, 3년 전인가? 한번 2022년? 2차전지 종목들이 최고점 대비 80% 작살났잖아요. 응? 그런 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이닉스를 제가 캡처 따가지고 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거의 10 몇 프로씩 코스닥 종목도 아니고 지수 대장주가 여기서 여기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20% 이상씩 작살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샀던 사람들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 지금 현재도 여기에서 이게 또 이렇게 금방 반등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장이 꼭 그렇게 된다는 법도 없다 이거예요. 111만 원 하던 게 여기 80만 원 언저리까지 작살났다가 지금 잠시 올라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가격 조정을 더 받으면서 기간 조정으로 더 가야 돼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버스에다가 여기에 금요일이니까 이 목요일 날 시초가를 잡은 겁니다. 얼마만큼 물량을 잡았다고요? 삼성전자 물량만큼의 물량을 잡았다. 삼성전자를 팔았다 안 팔았다? 삼성전자는 3분의 1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남겨놨어요. 그 외에는 지금 현금만 들고 있고 제가 포지션을 이렇게 지금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지금 포지션을 구축했는가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의식은 뭐냐? 주주자본주의 시대가 한국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현재 1410만 명이 투자자로서 공식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돈의 생산성을 높여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희 대표가 자주 말하듯이 부동산으로 가는 돈은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개발 초기에는 이게 의미 있는 돈이었지만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 인구가 는다는 보장도 없고 줄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축소지향의 분위기로 세계 체제가 흘러가고 있고 우리 사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데 산업 경쟁력을 키워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첨단 산업, 지금 AI랄지 반도체 다행히 우리나라가 잘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돈이 생산성 있게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정책적 기제이며 시대의 대조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주식 투자가 대세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그런데 최근과 같은 극심한 변동성에서 살아남는 현명한 투자법을 우리가 알아봐야겠다. 이런 문제의식. 그래서 근데 이와 같은 주식 주주 자본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사고방식, 윤리의식이 퇴폐하고 타락할 수가 있다. 뭐냐? 건박함을 이룰 수가 있다. 순도박 분위기의 사회의 분위기를 주식 투자가 건전한 쪽으로 돈을 몰기 위한 것인데 다른 거 말고 이 주식 투자에 올인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그래서 공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미덕을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 건박함을 가져서 노동에 대한 어떤 신성한 어떤 애정을 우리가 더욱더 강조해야 된다. 저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마르크스 얘기 중에 노동에 대한 어떤 신성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만약 마르크스의 어떤 이론과 사상 체계가 결국은 실패했고 그러지만은 그 이상적인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은 유효한 겁니다. 일정 정도.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 전체주의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건박과 공영이라는 각도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리와 의식, 윤리의식을 그러면서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성공하고 잘하면은 이 자유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인생이 돈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흘러다니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살든 주식 투자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뭐냐면은 돈이 몰리는 어떤 주택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면은 거기 가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어떤 위치가 어떤 자산에 의해서 묶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돈의 유동성을 따라서 그냥 이사하면 되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건박과 공영과 자유의 이러한 윤리의식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 얘기에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여기 KRM, 여기 보면 기본적 분설, 펀더먼털, 여기는 테크니컬, 그리고 KRMM,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것이 결합하면서 이 성공 투자로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 KRMM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KRMM이 뭐냐? 여기 영어로 이 Capital Risk Management 머신의 약자예요. 자본 위험 관리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머신. 그리고 ORMM은 이게 money, 최적 위험 관리 금액이라는 개념의 약자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스크의 삼면 보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막아내야 된다.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목 분산, 가격 분산, 시간 분산,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를 분산해서 막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목 분산은 뭐 포트폴리오 금방 이해가 되고 상상 다가올 겁니다. 가격 분산과 시간 분산인데 요거는 뭐냐? 제가 만든 지금 이론 체계 가지고 그걸 방어해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계열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고
적시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있죠. 여기는 방어, 여기는 공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시타라는 것은 공격적 심리 상태고 시계열 약육강식이란 말은 방어적 심리 상태.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적 두 가지 측면에서 주식의 물량을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 보면은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주식 투자는 대응의 영역으로서 돼야지 예측해서 마켓 타이밍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은 해요. 전문가들도. TV에 보면은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대응의 영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오늘 저는 이 대응의 영역을 진짜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른바 현금을 효과적으로 분산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응이 안 되죠. 현금 말로만 대응하는 겁니까? 실천을 해야죠. 실천을. 뭘로써? 적게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을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져야 되는데 거기에 충분한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주식 투자에 운영하는 자금, 자본의 전체 자금을 그 자산을 선제적으로 황금 분할한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황금 분할을 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KRMM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자산의 황금 분할.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부터 깊이 이해해야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쯤에 공격과 방어 얘기를 했는데 시계열 약육강식이라는 게 바로 방어적 개념의 전략이고요. 이 적시타라는 게 공격적인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그림에서 모든 게 끝나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 그림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얘기에서 이 그림 하나만 모두 이해하면은 모든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보이는 요게 KRMM 자본 위험 관리 기계예요. 이게 보면은 if 자본금 1억을 가정했을 때 이게 총 운용 자금이 1억이에요. 빚을 약간 끌어들여서 부채를 포함한 것이든 어떤 자산이 1억인 거예요. 그 자산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아까 그러면 가격 분산, 시간 분산까지 이루어지면서 완벽하게 대응 시나리오를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1억을 3등분 먼저 해요. 어떤 개념으로? 위험자산, 현금, 중립자산, 해지자산 이렇게 직접 넣는다는 게 아니고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천, 3천, 3천인데 여기다 1,000만 원 더 줘서 주게 4천만 원을 이게 책정을 한 거예요. 개념상. 그런데 여기서 이 4천의 4분의 1이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내고 4천에서 4분의 1을 빼면은 4분의 3이 남죠. 그 4분의 3이 3천만 원이니까 아닙니까? 그 3천만 원을 60개로 쪼갠다는 얘기예요. 60개로. 그걸 정리해오는 수식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4천만 원의 4분의 1이 1,000만 원이다.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액수가 뭐냐면 적시타 개념의 최적 위험 관리 금액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적시타 때릴 때. 이게 공격적 자금 투입의 성격의 돈의 액수가 1,0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1억을 자본금을 운영했을 때. 그리고 시계열 약육강식 3천만 원을 60분의 1, 60으로 나눈 거 그게 50만 원이다 이게요. 이게 60분할 4분의 3으로 써있죠 이거. 여기에 뭐냐면 시계열 약육강식이라 이게. 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강한 주식이 내 돈을 먹고 약한 주식은 돈을 못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강한 쪽으로 계속 투자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뭐야? 하루에 50만 원씩. 이 개념을 이 1억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막상 적시타 개념으로서의 1,000만 원이라는 개념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제 경험상 좀 이것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절반 500만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확실할 때 1,000만 원을 때릴 수도 있지만은 이게 최상한선이고 한 5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그것이 적시타 개념으로 넣는 돈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격성을 띈다는 얘기죠. 공격성. 그리고 여기 보면 50만 원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이게 1,000만 원 떼고 나면 이제 여기 보면 9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9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9천만 원 50만 원씩 나누면은 몇 번을 살 수가 있죠. 여하튼 50만 원씩 매일 사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꽤 많은 시간 속에 투입할 수 있죠. 50만 원씩. 9천만 원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9천만 원도 이 500만 원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구성되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이 강할 때마다 적시타도 때리고 50만 원씩 매일 사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변주를 주면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KRMM 자본위험관리기계가 이게 돈을 선제적으로 황금 분할하는 데 쓰는 수식 개념의 그런 거고요. 외부에 보면은 외부 계좌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3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걸 이 채널 속에서 나온 이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잖아요. 익절을 하면은 그 수익난 부분을 외부 계좌로 그 즉시 뺀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얼마만큼 외부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채울 만큼의 기준을 잡고 투입한 이익 나면 밖으로 뺀다는 거예요. 저축을 하고 투입하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3천만 원이 목표다 이 말이에요. 3천은 뭐냐면 이게 세등분일 때 보통 3천 개념이 이렇게 있잖아요. 적정한 안전한 단위 개념이 3천으로 보는 거예요. 3천만 원. 그래서 외부 계좌에 3천만 원을 만드는 목표로 주식 투자를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즉시 외부 계좌로 뺀다고 이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내부 계좌에서 계속 수익 난 것까지 합쳐서 돌리다 보면은 최근과 같은 이런 엄청난 변동성 장세가 오고 그러면은 계좌가 망가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한 방에 작살난다 이게.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밖에다가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작살나가지고 안정이 되면 다시 이게 재투입해가지고 다시 게임을 해서 또 수익 나면은 밖으로 빼내서 보험을 든다 이게. 그리고 이 계좌 내부에서 최적 시나리오, 차선 시나리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적시타도 때리고 12월 약육강식 이렇게 하면서 제시 리버모어의 어떤 모멘텀 투자하고 비슷하다고 있어요. 이거 불타기 피라미드 기법 비슷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따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내부에 항상 현금을 3천만 원 정도 확보하려고 간간히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3천만 원 확보되면 투입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뭐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익이 나는 오버슈팅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 종목을 이익을 실현해서 이익 난 부분은 외부 계좌에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서 이렇게 3천만 원은 항상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태양주 하단이 3천만 원 또 써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제 계좌에서는 태양주라고 했잖아요. 태양주. 태양계가 주식시장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장이 좋을 때도 오르는 종목만 올랐잖아요. 그리고 1등주만 올랐어요. 이게 중심부가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에도. 핵심 중심부. 태양주라는 말에는 주식 포트폴리오 상에서 가장 핵심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의 AI 내지는 반도체 종목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태양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명왕손주는 뭐예요? 저 외곽에 추운데,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주식을 명왕손주라고 하겠죠. 태양주는 그 중심주다. 시장을 리드하는 주식. 그게 1등주. 저는 삼성전자로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많은 물량을 투입했다. 그런데 최근에 위기가 오니까 아까 인버스에 그만큼의 또 배팅을 지난 목요일을 했다. 지난 목요일에 이게
인버스에 배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인버스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만큼 또 들고 있다.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받을지,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갈지, 그거는 이제 전쟁 양상이랄지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게 위기시 인버스에 이게 태양주만큼 3천만 원만큼 인버스에 3천만 원이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기 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양매수로 한다는 얘기, 양매수. 근데 이러면 잘 안 팔죠.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오를 때 태양주는 안 파는 거예요. 주변 주에서는 팔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익을 실현하기도 하고 이익 난 것은 여기다 빼서 이렇게 주축도 하고 또 나머지는 안에서 현금으로 돌리고 이러면서 계속 돈을 회전시키면서 돌아가면서 시간, 종목, 기간을 분산하면서 계속 운영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지금 딱 그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오늘 얘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안 사라져.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이 대부분 이건데 추세 추종 시계열 약육강식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시계열 약육강식은 강한 주식을 사간다는 말이에요. 제시 리버브 말처럼 피라미드식 투자법. 다른 말로 불타기. 이런 얘기죠. 같은 말이 피라미드 투자법, 불타기 투자법이에요. 이런 말은 뭐냐면 양봉에서 매수한다는 얘기예요. 양봉에서. 실제 차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은 이게 태양주니까 아까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갖고 있는데, 응? 이게 태양주 하단 3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3천만 원은 계속 삼성전자를 매집한 그 주식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0만 원씩 양봉이 날 때마다 이렇게 50만 원, 양봉 날 때마다 안 빠지면 또 50만 원씩 계속 사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50만 원씩. 이렇게 올라도 또 사주고 또 올라도 사주고 양봉을 확인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정을 받을 때는 음봉일 때는 안 사고 양봉일 때를 사고 음봉일 때 안 사고 양봉일 때 사고 양봉일 때 계속 50만 원씩 사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좀 물량을 많이 실어주고 여기 적시타라는 개념이죠. 여기도 박스권에 돌파를 하면 이런 날 적시타 개념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게 계속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제가 1억을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을 하단으로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올 때까지는 제가 1억을 들고 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작살이 나가니까 안 팔고 있다가 왜? 주가가 부러질 때는 이게 단번에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부러지기 때문에 첫 번째 부러진 것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투매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목요일날 바로 올라오니까 목요일날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시초가에서 물량을 꽤 많이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량을 정리하면서 곧바로 그 타이밍에 인버스도 다시 샀다. 인버스도 그만큼 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조정받고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날 미국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미국장이 좀 안 좋았는데 그 여파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하단을 깨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인버스가. 지금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식이 한번 개박살 날 수 있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양매수, 인버스 쪽으로도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나 이게 하이닉스도 들고 있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주도는 계속 갖고 있지만은 위기 시에는 인버스도 이렇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추세 추종 시계열 약육강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가 옆으로 새는데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잖아요. 제가 보면 제 포트폴리오들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 이수 스페셜리티 케미컬 이렇게
HD 현재 에너지 솔루션 많잖아요.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삼성 SDI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가는 종목을 계속 양봉일 때만 사는 거예요. 양봉. 음봉일 때는 사지 않아요. 음봉일 때는 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시계열 약육강식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도주 자연 선택을 하기 위한 거예요. 주도주 자연 선택. 음봉일 때 사게 되면은 추세 하락하면서 내려가는 종목에 내 자본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질 경우에는 제 손실이 크고 나중에는 손절매가 불가능해지죠. 왜 그러냐? 물량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마이너스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죠. 손절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음봉일 때 안 산 결과 뭐냐면 많은 물량이 안 투입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10% 20% 빠졌을 때 이 주식은 이제 생명이 다했다 하면서 가볍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량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음봉일 때 안 사기 때문에. 그런데 양봉일 때 계속 사주는 놈은 뭐냐? 계속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계열 약육강시라고 제가 개념 이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구축해 놨는데 같은 시기에 오늘 모든 종목을 나누어서 전부 사게 되면은 물량을 다 써버리고 시간 분산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종목 분산을 했는데 그 중에 가는 놈이 있고 안 오르는 놈이 있고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빠지는 놈에 주식이 하락하는 종목 속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때에는 마음이 피곤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드린 대로 이렇게 시계열 약육강식으로 50만 원씩만 투입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씩만 투입을 하게 되면은 오늘도 50만 원, 내일도 50만 원, 모레도 50만 원 오르는 종목을 계속 사가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시 격언에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르는 말에 올라타는 거냐면 N자를 미래 추정 모형으로 관리하면서 자금이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 N자가 급한 N자가 아니고 제가 요런 N자가 좋죠. 요런 N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N자. 모형을 보면 요런 것은 좀 깊은 N자죠. 이런 것은 완만한 N자. 여기서 이 경우도 완만한 N자죠.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요런 N자가 됐든 이렇게 완만한 N자가 됐든 주가가 오를 때 근데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양봉 나오고 오를 때 돌파를 하긴 했는데 오르는 걸 안 사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사준다는 얘기예요. 50만 원. 또는 초입처럼 보이면 이게 적시타를 때리는 위치인데 여기는 적시타 개념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사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50만 원 사주고 50만 원 사주고 이렇게 계속 여기 올라서도 여기도 이렇게 올랐는데 50만 원 살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기둥이 높으면은 좀 사기가 주저하게 되죠. 그러니까 추정을 하면서 오르는 종목을 조금씩 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내릴 때는 주식을 안 사, 음봉 계속 안 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도 이 당시에 이르렀을 때 별로 지금 추세가 별로 안 좋은 종목에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 이것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게 진짜 빠졌을 때는 여기서 손절매를 쉽게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놨는데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안 샀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양봉이 나서 이렇게 관리도 할 수 있지만은 얘를 포기할 때 여기서 손절을 100만 원 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음봉일 때 계속 자금을 50만 원씩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량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진짜로 또 한 번 작살을 날 때는 손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계열 약육강식을 통해서 오르는 종목에 양봉일 때만 이렇게 50만 원씩 사가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적시타를 한 500에서 1000만 원 때리고 또 그걸 지나서는 또 50만 원씩 계속 사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또 게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야, 이걸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여기서 실현할 수도 있고, 야, 여기서 이거 먹었으면 이제 만족해야지 하고는 팔고 나올 수 있다 얘기예요. 팔고 나면은 뭘 하느냐? 팔고 나면은 예를 들면 1,000만 원,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한 300만 원 벌었다. 그럼 1,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여기에 놔두고 외부 계좌로 3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부에는 이 현금 확보가, 현금이 목표 관리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되는 거죠.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500이 됐다. 예를 들면은. 그럼 이익을 실현하면 500은 이쪽으로 빼고 2천만 원 여기서 확보하면서 현금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적시타와 10개월 약육강식으로서 계속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또 벌면은 밖으로 빼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손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저절로 종목 분산, 가격 분산, 시간 분산이 진행되면서 리스크가 저절로 관리된다. 그러면서 미래에 최근 같은 이런 변동성과 폭락이 오는 상황에서는 외부의 계좌에 있는 이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위험을 관리해서 이렇게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험을 관리해서. 만약 여기에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3천만 원을 다시 투입을 해가지고 해서 또 10개월 약육강식으로 50만 원도 사고 또 50만 원 사고 50만 원 사고, 음봉일 때는 안 산다니. 음봉일 때는 안 사고 양봉일 때만 사고, 이렇게 박스권을 딱 돌파하면 이런 타이밍이면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 때리고 또 올라가면은 이 정도면은 야, 많이 올다 싶어서 팔면은 또 이익 나면은 이 계좌로 또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주는 길게 장기 투자를 해가면서 중심부, 현재 우리 주식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안 팔고 유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이렇게 변동성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인버스의 움직임을 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MACD 오실레이터, MACD, RSI 매수 강도 지표,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도 있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주가가 이틀 폭락하고 다시 소수니까는 이 위치가 딱 보면 어떻게 맥점으로 보이잖아요. 맥점으로. 이 맥점을 따로 공격을 해서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뭐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현재 어떤 전쟁 분위기랄지 세계 체제의 흐름상. 그러면 그때 이렇게 솟으면은 그때는 정리하는 거예요. 인버스를 팔면은 또 인버스를 팔면은 판에서 이익 난 부분을 외부 계좌에 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버스는 또 여기서 계속 또 운용을 하고, 이게 또 현금이 확보가 되죠. 현금도 확보하면서 밖으로 저축도 하고 계속 이렇게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주는 잘 안 판다. 태양주는 잘 안 판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근데 N자를 미래 추정 모형으로 관리하면서 자금을 투입한다. 여기까지 있고요. 네 번째, 매수, 매도 행위의 자유를 획득해야 익절도, 이익 나서 끄는 것도, 그 다음에 손절도 쉬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매수, 매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인버스긴 한데 일반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음봉일 때 자꾸 사버릇 하면은 이게 하단을 끼고 계속 내려갈 때,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손절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씩 주가가 오를 때도 조금씩 사는 것은 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음봉일 때 안 사고 양봉일 때 사기 때문에 이게 하단을 깰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기도 쉬워진다. 즉 매수 매도 행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자산을 선제적으로 황금 분할을 해가지고
12개월 약육강식 50만원 개념, 적시타 개념 1000만원 내지는 500만원 이것을 교차해가지고 여기 보면 적시타는 공격적이라고 있고 12개월 약육강식은 방어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금을 교차 투입하게 되면은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매수, 매도 행위에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자산의 선제적 황금 분할은 필수다. 그래서 익절도 쉬워지고 손절도 쉬워진다. 이 자유를 매수, 매도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면은 매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투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잘 안 되잖아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막 올라가고 있을 때도 야 지금 손절하고 하고 나면은 익절하고 나면은 더 갈 것 같은 그런 불안. 근데 익절했는데 더 간다? 자 예를 들면은 LG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여기 가가지고 이 정도에서 익절을 했어요. 팔았어요. 근데 또 가? 그러면 또 가면은 이거 50만 원 사주는 거예요. 또 여기 또 올랐잖아요. 또 50만 원 또 사줘요. 이때도. 여기 음봉이면 안 사. 음봉이니까. 왜 여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안 사. 근데 양봉이 또 나? 가면 또 50만 원 또 사줘. 또 양봉이 또 나? 가면 50만 원 또 사줘. 이게 이런 온라인 종목도 50만 원씩 12개월 약육강식 강할 때만 사주게 되면은 부담 없이 주식을 사기 때문에 계속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음봉으로 계속 빠져? 음봉으로 계속 빠질 때는 안 산다 이거예요. 음봉일 때는 안 사요. 근데 다시 이놈이 오전에 보니까 이게 이 정도? 이게 언제쯤 이렇게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상한가예요 이게 보니까. 심지어 상한가 났을 때도 50만 원 사줄 수가 있어요. 50만 원. 왜 그냥 그동안에 물량을 많이 모아놔서 50만 원 정도 사는 건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흔들어? 그럼 팔 수도 있고 만약 안 팔았다 팔지 못했어. 내가 욕심을 좀 과해서 그럼 이게 박살나.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손절을 한다 해도 이 물량 여기서 산 가격들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조금 샀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긴 시기에 그래서 내가 현금을 흐름이 좋다 하면은 그냥 들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위에 양봉이 또 났어? 그럼 50만 원 또 살 수도 있고. 장이 워낙 크게 변동성이 크니까 많은 물량을 투입하기는 겁나. 상한가가 또 났어? 상한가 중간에 살 수가 있어요. 50만 원 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오르는 종목을 오르는 말에 계속 올라탈 수 있는 과감성을 띌 수 있다. 왜? 12개월 약육강식으로서 방어적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50만 원밖에 안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할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 이익을 실현해서 익절이 나면은 이렇게 또 저축을 하고 외부에다가 뭐에 대비해서 주가가 대폭락할 것에 대비해서 마치 주가가 이렇게 인버스처럼 박살나는 상황의 하단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조짐이 볼 때까지는 주식을 이런 종목은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제시 리버모 말처럼 추세 추동 매매를 하는 사람은 이런 일목균형표 음운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RSI 매수강도 지표가 과매도로 계속 하단에서 머물고 MACD도 이렇게 지리멸렬하면은 처음부터 이런 종목은 손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빠져있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왜 인버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냐면 일반 주식이라 했을 때 이런 종목은 손대는 게 아니란 얘기. 인버스니까 이게 손댔다는 얘기예요. 최근의 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돈 덩어리에 개념을 부여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한다. 기계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죠. 왜? 이 액수가 잘게 썰어져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적시타라는 공격적 개념과 방어적 개념의 12개월 약육강식을 교차해서 병행하면서 계속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면서 포트폴리오 상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부담 없이 지속적인 게임을 할 수 있으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라고 되는데 개념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적시타 개념 대 12개월 약육강식 개념으로 돈을 나눈다 이게. 이건 뭐냐면 일일 투자량을 말하는 거예요. 일일 투자량. 한 번 투자가 아니고 일일 투자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런 수식이 나온 그 개념도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영상에서는 그걸 해놨는데 그건 그렇게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추세가 꺾이는 모형, 하락하는 주식의 음봉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음봉에도 계속 매수하는, 이거 물타기라겠죠. 물타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타기 안 해. 추세가 꺾이는 모형, 하락하는 주식의 음봉에서는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에 양봉일 때 매수한다. 양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봉. 방금 전에 모두 차트상으로 전부 설명을 했잖아요. 안 없어져. 오늘 얘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직장생활, 개인사업자, 주식투자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내서 뭐 주식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장생활하면서 주식에 너무 신경 과민화 하면은 그 사장이 알면 내버려 두겠어요? 그럼 모가지 자르죠. 직장생활하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티 안 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 사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문제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프리마켓. 이게 최근에 주식장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생겨가지고 제가 보기엔 주식 투자하기가 아주 좋아요. 저녁 8시까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팔 수도 있고. 또 프리마켓 8시부터 9시 사이에 출근하면서 기차간에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제 경험상 25년 경험에 오전 10시에 오전장의 심리가 이 정도 결정됩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오후 3시 근처 하루 장이 끝나는 거, 정규장이 끝나는 3시 반에 끝나는데 이때도 하루에 오후장 심리가 마지막 결정이 돼요. 이럴 때 뭐냐면은 한 번 정도 쳐다보고 주식을 살지 말 것이 행동을 하는 걸로 끝나야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쳐다보고 백날 해봤자 그 주식 투자 되지도 않는다. 직장 생활에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세장일 때는 최근에 강세장이잖아요. 최근에 변동성이 있기 전에는 엄청난 초강세장이잖아요. 그래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다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세장으로 전환했다. 약세장이 올 수도 언젠가는 와요. 그때는 주로 오후에 장을 보는 거예요. 언제? 오후 3시 근처. 또는 오전 10시도 볼 수 있는데 오후 3시 근처에 보는 게 좋아요. 약세장일 때는. 왜 그러냐? 오전에 양봉으로 올렸다가 오후에 빼는 경우가 흔해요. 특히 초약세장일 때는 종가의 주식을 관리해야 돼요. 종가에 사거나 팔거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대부분 도지로 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땅굴을 또 파. 그런 장이 초약시장이기 때문에 종가의 양봉을 확인하고 양봉이면은 50만원 투입하거나 또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초약시장일 때는 매일매일 보는 게 아니라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 시계열 약육강식 적시타 개념을 적용해서 주식에 대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지간하면 반등이 안 나와요. 계속 빠져요. 이게 초약시장이에요. 그런 장을 경험해 봐야 돼요.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자, 세 번째, 출근 전 집에서 하루 매매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집에서 연구해갖고 내일 몇 시쯤에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또는 오후에 몇 시쯤에 화장실 가서 잠시 거래를 해야지. 이러고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마음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응?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주식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그 직장 일이 되겠어요? 직장에 능률이 안 오르죠. 사장이 알면 you fire. 해고 다음에 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you fire. 해고 대상이다 이게. 그리고 사업은 성실하게 하면 돼요. 개인 사업자들은 자기 사업 성실히 하고.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주 급하고 필요할 때는 일 접고 그거 한 30분 쳐다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전날 시나리오를 짜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갖고 해도 충분하다. 뭐 하루 종일 쳐다본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업 투자를 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전업 투자 저 권하지 않아요. 직장을 가지세요. 자기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서 소득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주식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채널과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운영하면서 장기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수익을 챙겨가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 전업 투자는 실패 확률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증권사랄지 그런 직장을 다니다가 30년 하고 이제 퇴사를 해가지고 전업으로 이 전업 투자를 하잖아요. 자기가 뭐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 주식 리만 브러스 2008년 금융위기 뭐 그 전에 닷컴 버블 87년 블랙 먼데이 그런 장 만나면은 다 개털되는 거야. 개털. 벌어놓은 거 다 까먹어. 주식이 망가지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계좌가 망가지는데. 최근에 그 이틀만 빠졌고 반등이 했잖아요. 이런 장 오면은 속수무책이에요. 이런 장에서는. 이런 장 어설프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시계올 약육강식 안 하고 음봉일 때 자꾸 사버릇 하면 어떻게 되세요. 손절이 안 돼. 여기서 음봉일 때 조금씩 샀어. 또 좀 많이 빠졌다고. 손절이 안 되죠. 물량이 많이 있으니까. 또 들고 있어. 또 손절이 안 돼. 또 손절이 안 돼. 여기 또 손절이 안 돼. 그냥 장기 투자,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수가 938까지 빠져버린다, 이거. 2064였던 지수가 938까지 작살나버려. 여기 1년 걸렸네. 1년 정도 걸리면서 이렇게 작살나, 이게.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지만은, 요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갔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다니고 전문, 뭐, 자산운용사 다녔다 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전문가라고 전업 투자로 활동하면서 자기 확신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된다? 제시 리버모처럼 권총 자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직장, 사업하면서 지속적인 안정적인 소득을 담보로 심리적인 여백,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담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위기 시에 이 부처님이 일본말로 헛독에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돼야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목 분석 매매 진화로는 언제 연구한다? 퇴근 후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HTS 띄워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정신도 건강해지고 자산도 불고 그 다음에 노동으로부터 보람도 있고 이 주식 투자 게임하는 게 무슨 보람이 있어요 인생에. 그 사람이 할 짓거리가 아니지 도박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이제 다 마쳤는데요. 그것도 하다 보니까 1시간 14분이네. 좀 어떻게 보면은 난삽하고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진지하게 제가 했던 이런 그 항목들을 잘, 이 시스템 채널을 잘 음미하고 연구하면서 이 붓다가 되어야 된다 이 말. 붓다가 다시 한번 제시 리버모의 그 부르는 마지막 권총자살하는 그런 파국에 몰리지 않고 늙어 죽는 날까지 워런 버핏이라 찰리 먼거처럼 그 유익하면서도 행복한 인생을 그리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시 리버모를 얼굴을 경계감 삼아 오늘의 모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